요즘 AI가 굉장히 핫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핫하고 말이죠. 이제 AI에 대해서 이 세상은 챗 GPT 모먼트 이후로 AI에 대해서 수년간 떠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 당연히 적용이 되었을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저 역시도 이 HBM이라는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이 AI 관련 회사인 하이닉스가 AI 적용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좀 놀라곤 했습니다. 이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들도 다 대체가 된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AI가 핫하고 있고 AI가 수많은 분야를 대체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얼마 전에 신입 회계사들도 채용에 애를 먹었다는 뉴스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 설계 직무 현직자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본 결과 아직도 반도체 현장에서는 AI든 코딩이든 잘 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로직을 코딩해가지고 데일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코딩해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한 땀 한 땀 사이즈 정하고 트랜지스터고 인버터 이런 거 사이즈 정하고 한단 말이야. 아, 프로그램을 잘 못하는구나. 거기는. 그게 대체가 쉽지가 않아. 시도는 많이 있었는데 쉽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그런 그쪽으로도 전환이 쉽지가 않은 AI 쪽으로 갑자기 그치. 뭐라고 하니까 그럼 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럼 회사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랑 현실이랑은 조금 팀에 일하는 그 현실이랑 좀 다르긴 하네. 그럼 부서마다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긴 하지만 그쪽은 적용이 아니야. 하고 싶다. 그치. 그리고 기존에 다니는 사람도 하기 싫겠지. 왜냐면 기존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AI로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회사 업무가 발전될까. 뭐 이제 팀에 와보니까 의미 없는 그런 거. 그냥 좋긴 하겠는데 결국 우리가 의견 내는 거랑 그걸 관련 부서에서 이제 구체화하는 그런 방향이랑 또 다르니까 우리 니즈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지. 거기 어디가 그러면 최종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런 거. AI 같은 거? 그러니까 너가 그 팀에서 의견을 내는 거가 반영이 안 된다 했잖아. 달라가지고. 이게 무슨 정확히 뭔 얘기지? 실무자들이 원하는 AI 관련된 이쪽으로 도움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랑 그런 니즈를 받고 그걸 관련해서 개발하는 부서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랑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 개발자들이랑 그 현업 일하는 사람들이랑 이게 다르다. 그냥 개발자가 실제로 구현을 못 해내는 거구나. 아니면 그 일을 잘 모르니까. 회로 일을 모르니까 이거를 뭘 개발해야 되는지 모르고 나도 약간 그런 느낌? 설계를 내가 갑자기 나 개발 엄청 잘해. 근데 나도 갑자기 소자나 공정, 연산 이런 쪽에 그거를 갑자기 이런 불편함이 있다. 이거 AI 어떻게 해달라 하면은 근데 정확히 이게 뭐 어떻게 맞아, 그걸 공부해야 되잖아. 소자나 공정에 대해서. 그쪽이 공부를 해도 이게 100% 완전히 맞지.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해당 분야의 문제를 잘 아는 그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이 AI와 코딩을 하는 개발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는 어떤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맞는지 그에 맞게 잘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맥락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디테일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의 문제의 해결의 키는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코딩을 못하기 때문에 AI나 코딩을 해서 앱이나 툴을 만드는 개발자에게 맡기게 되고 그 개발자는 아직 현장의 문제를 완벽히 파악하지도 못한 채 개발을 하는 게 현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현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문제점을 듣고 맥락만을 파악한 채 이게 문제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막상 그 툴을 이용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쉽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설계 직무 사람들은 수작업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AI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AI를 쓰다가 결국 포기를 하고 다시 수작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입장에서 결국 막히는 순간들이 있고 답답한 모먼트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어떤 문제의 실마리가 과연 회로냐 소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소자 사람들이 어떠한 구조를 만들게 되면 그 구조를 회로 사람들한테 넘기게 됩니다. 그럼 회로 사람들은 이 넘긴 구조를 가지고 회로적으로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더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지점에서 이 소자팀과 회로팀이 소통을 할 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답답함을 느끼는 모먼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회의하고 이러면 소자가 보통 답이고 아 진짜? 소자가 답이지. 설계가 의리야. 에? 그래? 설계가 가장 의리야. 아 제일 마지막 단에 와서 그런가? 일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 결정 내려놓고 이렇게 와서 그런가? 거기서 설계를 해라 이런 건가? 그냥 주어진 건 이거니까 알아서 해봐라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이쪽에다가 이거 혹시 이렇게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아 알겠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다시 검토하고 뭐 괜히 뭐 비싼 척하고 그러면서 아 안 된다 막 이러고 존나 치. 아 진짜? 힘들긴 하고 이제 걔네 가불기가 그거 물리 법칙이 이게 안 된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과학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는데 어쩌겠어.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 거야. 소자로 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있고 설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쩔 때는 설계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소자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제 소자 입장에서 소자만 생각하고 설계 입장에서 설계만 생각하니까 이게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갑자기 하고 서로 뭐 회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하네. 이게 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소자 쪽은 이런 쪽을 챙겨줘야 된다 이런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소자는 항상 물리 법칙이 안 된다. 이렇게. 이거 안 된다 이거 우리 기술로 안 된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안 된다 뭐만 하면 안 된대 그냥. 그러고 너희가 그냥 설계 조금 더 머리 굴려서 하면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스트레스로 하니까. 근데 이게 설계를 사실 트랜지스터로 거의 다 하니까 0과 1 그걸 거의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0과 1이면은 이진수잖아. 보통 뭔가를 코딩할 때 이진수 바탕으로 코딩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면적 낭비도 없고 뭔가 이런 게 있거든. 이제 얘네는 그걸 분명히 아는데도 그냥 아 몰라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이제 요구하는 게 있어. 이진수 베이스면은 이제 트랜지스터 뭐 5개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0100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그게 이진수가 아닌 다른 숫자면 그거를 그 숫자가 안 뜨거나 그 숫자를 잘못되면 그런 로직이 필요해.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아 그러면 멀티 레벨 이런 거 싫어하겠네 설계 쪽은. 약간 그러니까 이상한 숫자 싫어해서 3, 7 뭐 이런 거 있죠. 설계의 현직자 입장에서는 이 소자팀과 회의를 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멈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결국 물리 법칙 위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들을 사람이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진정 최선인가? 이런 의심들이 불편하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믿고 최대의 효율을 팀워크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 AI가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자와 회로를 동시에 전문가 수준으로 사람이 알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첨단 산업에 점점 들어가면서부터는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판단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정확히 건드려야 되는지,
어디가 정확히 병목 지점인지, 지금 방향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해보지 않은 분야까지도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이 첨단 시대에 앞서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줄 기업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죠. AI 반도체 경쟁은 결국 속도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느냐, 누가 더 빨리 개선을 해내느냐, 그 속도를 막는 것은 이 연산의 성능, 그리고 칩의 성능,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사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빠르게 내려줄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코드를 짜주는 그런 AI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최적의 선택을 제안하는 그런 AI 회사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지는 순간 소자나 회로팀의 이런 회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서로에게 있어서 이런 기술적인 대화가 더 원활히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건 진짜로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고요. 그러면 하루에 회의가 3, 4시간씩 매일 있던 것들이 때론 무의미하게 잡아먹는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을 매우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반도체 산업의 효율은 한 단계 스텝업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각기 다른 산업에서 개발자 출신이 아닌 비개발자가 AI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통해서 이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비개발자라는 것은 현장에 직접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AI 툴을 이용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고, AI 대격변을 이끌고 있는 그 기업을 여러분들께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것이고, 그 기업은 그 기업에 대한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자면 올해 미국 주식에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고요. 제2의 팔란티어를 꿈꾸고 있는 기업인 4글자 기업 엔트로픽입니다. 그리고 그 제품인 클로드까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